그린다! 근데 미안했지. 파동론인데 이제 일목균형표 파동론은 되게 간단해. N자형을 그린다 이거에 포함을 하면 돼. N자형. 엘리엇 파동론은 되게 복잡하잖아. 예, 일목균형표는 파동론은 좀 더 부수적인 형태. 그래서 그냥 쉽게 한 번 움직인 거, 두 번 움직인 거, 세 번 움직인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번 내려가거나 올라간 거를 I 파동 이렇게 부른대. 전혀 안 와닿지? 그 다음 두 번 움직인 건 이렇게 V자 형태로. 그리고 세 번 움직이면 N파동. N파동은 제일 흔한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왜냐, 설명을 보면은 하락이잖아. 지금 그림은 여기 뭐라고 써있어? 하락 2파동에서 전고점을 닿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두 번째 선이 첫 번째 선 시작처럼 높게 올라오면 안 돼. 여기, 그치? 반대로 그려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점보다 돌파하지 않고 그려져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려지는 게 이거 하락이잖아. 전저점 뚫고 내려가야 돼, 원래는. 그래서 이게 일목균형표 파동의 가장 기본 형태. 근데 이 파동을 셀 때, 몇 번 파동이 있었다 이렇게 셀 때 깃발 형태로 움직인 거는 세지 않는데, 점점 오르내리는 모양이 좁아져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수렴하는 깃발형, 요거 안 되고, 확산형은 뭔지 알지? 고점이 더 고점을 깨는데 저점이 더 저점을 깨서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렇게 역깃발형이잖아. 그거는 카운트하지 않는다. 아주 그 고전적인 상승 추세 그림이 그려지는 N자형, 고전적인 하락 추세 그려지는 N자형을 상상하면 된다. 저점 고점이 흔들어지는 거잖아. 아까 깃발형들은. 그거는 제외하는 걸로.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요거의 핵심은 파동을 그리는데, 파동을 왜 그리냐면 다음 가격 타겟을 추론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V 계산이라고 부르는데, N자형을 그렸지만 V자 모양이 지금 B와 C 사이를 통과하면서 생기지. 이때 V자 계산 어떻게 하냐면 B에서 얼마나 오를지 우리가 미래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B에서 C만큼 내린 만큼은 최소한 올라야 된다. 이게 V 계산인 거야. 지금 얘랑 같다, 높이가. C선이 그려지면서 B 높이를 돌파해. 지금 거기까지밖에 안 그려졌어. 그러면은 예상 상승은 얼마? B와 C만큼 예상을 투영할 수 있겠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 그 익절 포인트가 얼마인지 추론할 수 있겠지. 이만큼 올랐으니까. 요게 V 계산. 아까처럼 계산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계산해 보면 A에서 B 값만큼 C에서 끝을 D라고 해볼까? D만큼 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N 계산치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앞에 거는 뭐였냐면 시장이 조정을 준 거잖아. 상승에 조정받은 만큼은 간다. 가장 조금 갈 때. 뭐 길이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오르는 추세만큼은 또 가야 된다. 그러니까 A에서 B만큼 우리가 힘있게 매수세가 밀어냈잖아. 매도를. 근데 매도가 잠깐 득세를 해서 조정을 했어. C까지. 다시 매수세가 돌아오면 아까의 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비슷한 높이를 가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 C 부분에 뭔가 매수 신호가 나와. 일반 2평보다는 좀 빨리 나오잖아, 매수 신호가. 그럼 C 시점에서 익절 맥시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위쪽에. 그치? 요게 N 계산치. 이 계산치는 설명 뭐 2층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A에서 B 오른 만큼 B에서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C는 무시하고. 지금까지 올라가는 폭 중에 얘가 제일 크겠지, 기본적으로. 조정을 감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건 이 계산치라고 하고, 이제 계산치 지금 세 가지 설명했잖아. 이 계산치가 맥스로 보면 된대. V 계산치 같은 경우는 좀 작게 조정이니까 V 계산치가 제일 작을 수도 있겠지. 그 세 가지 값을 놓고 보면 이제 이 타겟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지. 요거는 NT 계산치인데, 요건 되게 특이하게 A에서 C까지 간 만큼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조정을 감안한 목표인 거지. 약간 타협된 계산치인 거지. 요 네 가지를 활용을 하면 현재 C 시점에서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이제 추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지금 보면 이거 맨 처음에 V 계산치를 해보자고. 쉽게
A, B, C 이렇게 왔다고 쳐. V 계산치는 B에서 B, C 사이만큼 값만큼 더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가격이 3,072 이 정도 간 거지. 여기쯤이었잖아. 대충. 그치? 그러니까 요 폭만큼 여기서 요 폭만큼 올라가는 거지. 그럼 여기 이 타겟에서 이 정도 잡아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아까 3,072거든. 요 중간 값이 이 정도까지는 간다고 생각하는 게 V 계산인 거지. 일목균형표를 지금 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은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일목균형표 지표를 가지고 매수 국면에 왔다, 매도 국면에 왔다 하면 두 번째로는 시간론으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얼만큼 시간 소요했으니까 앞으로 이만큼은 이 추세가 이어질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추론해볼 때 이제 익절, 손절 아까 뭐 지표로 보고 타겟을 하지만 가격대도 아까 계산치 중에 이 계산치, 뭐 V 계산치 등을 써갖고 최소 최대의 이만큼 레인지는 되겠다 계산해 볼 수가 있지. 이 얘기인 즉슨 단타는 못 한다는 거야. 이걸 쓸 때 중기 이상 장기 추세 시간이 있을 때 계산을 하는 거잖아. 1분 봉일 때 이거 할 때가 어딨어. 이미 다 지표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론이 이건 장기 추세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고, 물론 단기적으로 아까 구름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간론 이제 파동을 활용한다. 차트에 봉 개수 세주는 기능이 이미 있고 높낮이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마킹하면서 계산하면 이제 일목균형표를 활용할 수 있다. 질문? 계산치 NTD, NV 이렇게 있잖아요.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계산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잡는 건가요?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게 나올 거잖아. 계산해보면 그 레인지 안에서 가격대가 머문다고 판단을 해야지. 계산법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가격을 다 터치한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추세를 형성하는 힘이 과거에 내가 이만큼 액션을 하는데 힘이 드는 애가 비슷한 힘을 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헬스로 치면 이거 역기 뭐 50kg 들으면 두 번째도 50kg 또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밀어 올린 만큼 또 올릴 힘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구간이 어느 항목만큼 밀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나눠서 본 거고, 이거를 가격대를 계산을 네 가지를 해보고 맥시랑 미니멈을 보고 그 레인지 안에 머문다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다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 이게 다 계산해보는 걸로. 근데 얼마만큼 가느냐는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V자형만 해도 조정이 짧을 수가 있단 말이야. 추세가 강하면. 그럼 V자는 못 쓰겠지. 오히려 추세 세면 E자처럼 막 팍팍 치고 가겠지. 그래서 그거를 정답이라고 생각지 말고 그 레인지 안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물론 이제 이거 볼 때 거래량을 조금 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긴 해. 왜냐면 거래가 터져야 그 추세 힘이 뽑아져 나오니까. 거래가 너무 없으면은 휩소일 수도 있겠지. 지금 보면 이제 일목균형표 설명해서 거래량을 안 보지만 이제 아마 대추세에 나온다고 하면 거래량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다 기술수 지표에서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게 앞쪽에 2평을 이해하면 좀 써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고, 차이점은 아까 시간론하고 이 지금 파동의 높이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기술수 지표 쓸 때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 정확하게 맞진 않고, 시간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맞는 구간을 찾아서 계산하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맞는 거 맞출 때까지 틀리다는 얘기잖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다만 그런 건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심리적인 부분이 녹아 있어. 예를 들어 막 엄청 폭락해 어느 하루. 그럼 내일 반등이 내일 나오지 며칠에 걸쳐서 나오진 않잖아. 반등이 비슷한 시간 소모를 하거든. 옛날에 이제 야근을 혼자 하는데 폭락한 거야. 그 캐시콜 옛날에 자동화 안 돼서 내가 다 전화를 해갖고 잘랐거든. 전화를 한 번 해야 되니까 30명이 난 거야, 한 번에. 30분 동안 계속 전화하고 자르고 있었는데 그 30분 사이에 다 못 잘랐는데 반등이 나와서 진짜 딱 V를 그래서 똑같이 갑자기 또 고객을 자를 수가 없잖아. 반등이 나오니까 그때 수동으로 하니까. 그래서 밤새 고민했거든. 앞에 자른 고객들 너무 불쌍하다. 근데 내가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지. 더 빠졌으면 앞에 고객들이 돈 버는 거거든. 그 내가 초이스하는 건 랜덤이거든. 그래서 자동화를 하는 거고, 원래는 이게 그 뒤에도 올라가면서도 좀 잘리긴 잘렸지 계속. 근데 완전히 V자를 그리니까
뒤쪽에는 자를 수가 없어. 왜냐면 가격이 다 제자리로 왔거든. 그리고 뒤엔 기억하고 싶지 않아. 난 그날 야근은 그 뒤에는 없었어. 이제 그런 날은 또 문의도 많아요. 왜 폭락하냐고. 내가 지금 대답해주기엔 너무 바쁜 거지. 네 고객님. 그랬었거든. 그때가 리만 사태 있을 때라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 그래가지고 S&P가 하루에 15% 움직인 날이 있거든. 고점 저점이. 니네 3%만 움직여도 많이 움직인다 생각하지? 15% 원데이 15%. 그래 고객이 15% 다 먹었거든. 샀다 팔았다 해서 막 자랑한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나 그때 막내는 얼마나 바빠. 축하드립니다. 막 이러고 혼자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 그분이 되게 친한 분이었는데 미안했지. 그러니까 다 지나가면 재밌다니까. 그 여튼 이렇게 지금 일목균형표를 배웠으니까 일목균형표도 써보고 많이 써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어. 오늘 이제 기술지표 이 책 마지막 챕터거든. 이제 나머지 뒷부분 혼자 공부를 하고 이제 기술지표는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건 아주 슬라이트하게 기본 내용만 본 거고 본인이 많이 활용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까도 내가 이렇게 차트 움직이면서 일목균형표 만드는 걸 그렇게 설명하니까 좀 쉽잖아. 다른 지표보다 일목균형표는 앞쪽에 선행에도 구름대를 그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면 안 보이거든. 일단은 처음에는 하나씩 나눠서 보고 합쳐서 보는 거 연습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어쨌든 우리 마무리로 박수 한번 치고 이 책거리를 하자.